비당뇨 성인 과체중 환자 500명 대상으로 48주 동안의 근육량 보존에 미치는 연구 결과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년 6월 23일 ADA 학회에서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인덱스 보고서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 인덱스 보고서 GLP-1 계열 인덱스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나 GLP-1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외 주식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원들하고 밤낮 없이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약물 및 임상 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올해 3분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적응증을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적응증을 계속 확장한다는 겁니다. 뭐 췌장, 뭐 뇌, 그다음에 위,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메시 치료제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치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있었는데 미국 제2형 당뇨 환자 100만 명 전자 의료 기록을 조사 분석하면서 확인된 사실인데, 세마글루타이드가 신경염증 감소, 그 다음에 BBB, 이게 또 ABL 바이오랑 한번 엮여지죠. 그래서 ABL 바이오의 BBB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있기는 한데, 혈뇌장벽 안정화, 신경세포 보호 등 신경보호 효과를 지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이보크랑 이보크 플러스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초기 알츠하이머병 경도 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55세에서 85세 사이.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환자 3,680명 대상으로 3상 세마글루타이드 13mg 1회 복용했고 8주간 용량 증가 이후에 104주간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임상 3상에서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다 보니까 인지 기능하고 일상생활 능력, 바이오마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상은 세마글루타이드의 알츠하이머병 질병 진행 완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규모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주요 분석 예상 완료 시점은 9월, 올해 9월이고요. 52주간의 연장 분석은 26년 10월입니다. 왜냐면은 52주니까 1년 뒤니까. 그래서 임상 이상 데이터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고요.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젠하고 일라일리에 이어서 유력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거 위협해야 되니까. 여기도 꽤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설계 구조는 저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IR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 자, 3-1 노보노디스크의 몰루나반트인데요. 몰루나반트는 경구용 저분자 기반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23년 8월 노보노디스크가 인버사고 파마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IMV 202를 취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몰루나반트인 거죠. 그래서 지방 조직, 위장간, 신장, 간, 췌장, 대사 조절에 하고 중추신경계 식욕을 조절하는 CB1 수용체 역작용제입니다. 그 차단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인데, 결국 노보노디스크도 그 저분자 기반으로 경구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숙제입니다. 이거는 모두 공통된 숙제인데 그 숙제 누가 빨리 푸느냐가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몰루나반트 임상 2의 이상은 비만하고 대사증후군 환자 243명을 대상으로 16주간 투여가 진행이 됐고, 체중 평균 110kg 환자들, 그러니까 과체중이죠.
그래서 10ml 투여군에서 평균 7.1kg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용량에서 추가적인 체중 감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량을 투여를 했는데 체중 감소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부작용만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 반응은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순 투여 용량 증가 방식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체중 감소 극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루나반트는 주사제랑은 다르게 경구 투여가 가능한 저분자 기반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GLP-1 약물과 병용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25년도 몰루나반트 2B 임상시험 통해 가지고 최적 용량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용량, 중간 용량, 고용량이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은 얼마나 낮아지느냐, 여기도 효과가 있는데 얼마나 부작용 낮아지느냐, 여기도 효과가 얼마 있는데 얼마나 낮아지느냐. 그래서 이 밸런스를 세 가지 중에서 나눠 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여를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선택하는 거고, 용량 투여 작게 했는데 부작용이 적다. 근데 중간 용량 투여했는데도 효율이 그렇게 안 나와요. 고용량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저용량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 용량 탐색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개발 전략 측면에서는 단독보다는 병용 가능성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12원 수용체 역작용제인 IMV347 임상 1상 개발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루나반트는 임상 2A 결과 공지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3중 작용제 후보 물질인데 이게 노보노디스크도 결국에는 2중 가고 3중 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라이릴리가 레타트루타이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 일라이릴리가 레타트루타이드 이거 출시만 하게 되면은 시장을 싹 쓸어먹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물론 여기서 부작용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과연 이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중국 유나이티드 레보라토리스 인터내셔널 하고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UBT251에 대해서 최대 20억 달러 규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를 뒤이어서 노보노디스크도 3중 작용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해당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노보노디스크는 중국 본토랑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 UBT251 개발 제조 상업화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여기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내가 하겠다.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UBT251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GLP-1, GIP, 글루카곤. 그때 말씀드렸지만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수용체 동시에 활성화하는 3중 작용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임상 1비상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제2당뇨병, 대사기능 이상 질환에서 치료 가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UBT251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가능성을 향후 임상을 통해서 탐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UBT251 같은 경우에는 중국 1비상에서 비만하고 과체중 환자 30명 대상으로 주 1회 피하 주사 방식으로 12주간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251 같은 경우에는 최고 용량량이 6mg이었거든요. 6ml에서 투여군이 평균 15.1% 체중 감량입니다. 그러면은 6ml에 12주면은 이 정도 체중 감량은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레타트루타이드를 따라잡으려면 결국 UBT251을 상업화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에는 그 UBT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좀 효과가 있었는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위약군은 1.5% 더 늘었죠. 자, 이제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으로 확장하는 티얼제프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찐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살이 좀 날씬한 분들보다 더 뚱뚱하신 분들이 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보통 뭐 쓰고 자요? 양압기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압기 쓰고 자는데 그거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일라일리의 티얼제프타이드가 중증도에서는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SA라고 하는데
치료제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만은 항상 말씀드린 게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완화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일릴리는 티럴제프타이드를 24년 12월 미국 FDA로부터 비만을 동반한 성인 OSA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OSA 분야에서 최초의 약물 치료 옵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의사가 이거를 처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일리에서 진행 중인 서마운트 OSA 임상 3상에서 수면 무호흡증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양압기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랑 PAP 치료를 지속하는 환자 469명 대상으로 52주 동안 티얼제프타이드 피하주세제 주 1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압기 아시겠지만 그 TBS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양압기 쓰고 자는 것들. 그래서 코골이 치료할 때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요 평가 지표로는 그러니까 시간당 무호흡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거고 PAP 미사용자 환자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 좀 감소가 됐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이 얼마만큼 됐냐라는 건데 52주 동안 평균 17.3% 체중 감량률, AHI 감소율 56.2%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주로 양압기나 혹은 수술에 좀 의존을 하였는데 이번 티얼제프타이드 효과 입증에 따라서 이게 이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러면은 양압기를 만드는 헬스케어 회사들은 조금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일리의 티럴제프타이드는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으로 추가함에 따라서 젯바운드 사용과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보면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티얼제프타이드를 처방을 받으면 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라일리의 엘로랄린타이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포만감하고 혈당 조정 역할을 하는 아밀린 호르몬이 있죠. 이게 장기작용형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여하는 피하주사 형태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린타이드랑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후속 개발 기업인 에브비랑 로슈도 범용성에서는 이제 아밀린 작용제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도 이 아밀린 수용체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카그리세마가 아밀린 수용체 카그릴린타이드랑 세마글루타이드 병용 투여를 통해 가지고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라일리도 임상 1상에서 티얼제프타이드랑 엘로랄린타이드 병용 투여, 그다음에 단독 투여에 대한 체중 감량 효과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티얼제프타이드랑 엘로랄린타이드 병용을 했을 때 효과가 대박이다라고 하면은 병용을 했을 때 효과가 2배로 효과적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로랄린타이드는 비당뇨 성인 비만 과체중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25년 4월에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 동반한 비만 과체중 환자 대상으로 엘로랄린타이드 단독, 그 다음에 티얼제프타이드 병용 투여에 대한 체중 감량 효과를 분석하는 2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연구를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당뇨 비만 적응증 임상 1상은 25년 상반기 2형 당뇨병 동반 비만 적응증 임상 2상은 이번 연도 2, 3분기에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마주두타이드 쪽이긴 한데 이제 티얼제프타이드도 이중작용제인데 마주두타이드도 이중작용제거든요. 근데 티얼제프타이드는 GLP-1이랑 GIP를 사용하면은 GIP. 근데 마주두타이드는 GLP-1이랑 글루카곤 수용체 이중작용제입니다. 그래서 GLP-1은 동일하지만 GIP 썼냐 글루카곤 썼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마주두타이드는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티얼제프타이드 GIP랑 다르게 글루카곤 수용체 이중작용제로 여기는 비슷합니다. 주 1회 피하주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주두타이드는 일라일리가 단독 개발해가지고 지난 19년 8월에 중국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여기에 독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거 임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노벤트사가 중국에서 마주두타이드 개발 상업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얘네가 이노벤트가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에 대한 재정적 정보는 아직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마무리된 글로리 원 마주두타이드 임상 상상은 중국 내에서 좀 진행이 됐고요. 비당뇨 성인 비만 과체중 환자 61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8주 동안 투여를 했고 6ml 정도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체중 감량 효과가 14%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 지방 함량은 6ml 투여군에서 약 80% 감소를 해서 위약군 대비 엄청나게 큰 차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주두타이드가 중국 국가 NMPA 산하 약물평가센터에서 신약 허가 신청 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두타이드가 중국 내에서 상업화가 되면은 이노벤트사가 매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일라일리가 로열티를 수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 비만 환자가 얼마 정도 되냐 추산을 하게 되면 1억 6천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라일리가 수취할 로열티가 아주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루카곤 수용체가 최근에 뭐까지 좀 적응증이 확대가 되느냐 메시 치료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게 간 지방이 얼마나 껴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마주두타이드가 글루카곤 수용체를 어떻게 보면은 타겟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 지방 함량이 6ml 투여군에서 80% 감소한 거랑 위약군에서 50% 감소한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럼 6ml 투여군 고용량 투여군에서는 위약군 대비해가지고 80% 정도 나타난 거면 대박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라일릴리의 비마그루맙입니다. 이건 좀 사실 아직 중요하지는 않고요. 액티빈 타입 2 수용체를 억제하고 이게 골격근 성장을 촉진하는 항체 약물입니다. 그래서 비마그루밥을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대표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근육 감소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근데 한편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뭐냐면 이거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비만 치료제가 근 감소를 일으킨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반문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GLP-1 계형 약물은 식욕을 억제해가지고 15%에서 20%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감량된 체중의 최대 40%까지 근육 손실이 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근육이 감소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근육의 대사 조절 기능도 감소해가지고 당뇨랑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괜히 GLP-1 맞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체중은 줄이되 지방은 줄이되 근육 손실은 높인다라는 게 근육 손실이 없게 만드는 거죠. 차세대 비만약으로 시장을 판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23년도 근 감소 약물 중 비마그루밥을 개발한 이제 버사니스 바이오를 19억 3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비마그루밥하고 티얼제프타일을 병용 투여하면은 근육량이 보존하는데 체중 감량까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최고의 약물인 거죠. 그래서 비마그루밥 자체는 노바티스 임상 이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2형 당뇨병 비만 성인 환자 대상으로 48주 투여 기간 동안 20% 체중 감량, 그다음에 그 근육 증가량은 3.6%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가 진행 중인 비마그루밥 연구는 비마그루밥하고 위고비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병용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당뇨 성인 과체중 환자 500명 대상으로 48주 동안의 투여 기간 동안에 근육량 보존에 미치는 연구 결과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년 6월 23일 ADA 학회에서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월 달에 참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비마그루밥 단독 티얼제프타일 병용 투여 임상 이상 올해 안에 진행될 겁니다. 그럼 내년쯤에 이제 나오겠죠. 자, 이제 후발주자하고 신흥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후발주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발주자들 사실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아직 빠른 거는 상용화된 거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지
작용 기전하고 현재 약물 효과를 봤을 때 무시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로슈, 암젠, 베링거 인게라임, 그다음에 알티뮨, 바이킹 테라퓨틱스, 메세라 뭐 이렇게 있죠. 저희가 다 적지는 않았는데 스트럭처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 기업마다 어떤 거를 좀 노리냐, 그다음에 투여 방식 빈도가 어떻게 되고 임상 단계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체중 감량률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투약 기간하고 거의 다 근데 비만을 노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뒤에 붙은 거는 사실 메시 치료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링거 인게라임 서브도타이드는 이제 질랜드 파마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로슈, 암젠, 베링거 인게라임, 알티뮨, 바이킹, 메세라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D&D 파마텍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그러니까 D&D 파마텍 경구용이랑 메세라의 그 반감기 이것에 대해서 뭐 아밀린 유사체, GLP-1 작용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보고서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기업마다 보고서를 또 따로 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차 벌써 이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오셔서 이거 영상을 찍는 거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텔레그램 아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한 번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